네,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6월 학력평가 해설 5부 마지막입니다. 예, 3부에서 뵀었던 저는 윤장원입니다. 또 왔어요. 들어가기 앞서서 3강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몇 가지 중심 문장 시그널 혹시 정리를 하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문장을 중요하게 만드는 중심 문장 시그널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문. 그쵸? 두 번째, but however.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나 실험이 나왔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억나십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그쵸? 네, should나 must have to 이런 것들, need to.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등장했던 게 예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가 중요하죠?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개 가장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첫 번째,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명령문. 두 번째는 실험 결과 나왔을 때 실험이나 연구가 나왔을 때 결과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but however 항상 중요하다. 네 번째 뭐뭐 해야 한다는 조동사가 들어갔으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시가 나왔으면 앞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 요 다섯 개 여러분 엄청나게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 스티커 메모지 있잖아요. 그죠? 스티키 메모지 거기에다 그냥 적어놓고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좀 노출을 시켜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5부에서는 우리 38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하는 유형이죠. 앞에 이지민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순서 유형과 함께 지금 우리가 하게 될 38번과 39번의 문장 삽입하기 문제는요.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정리했던 이 다섯 가지의 중심 문장 시그널로서 정답을 찾는 유형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힌트가 조금 있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요거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순서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삽입 문제, 그리고 무관한 문장 빼는 거 있죠. 무관한 문장 아웃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40번 문제 같은 요약하는 문제. 자, 요 네 개의 유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합니다. 간접쓰기 유형이라고 하고, 자, 문제의 개수는 순서가 2개, 삽입이 2개, 무관한 문장 하나, 그 다음에 요약 하나. 그래서 총 6개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2개가 바로 순서와 삽입이죠. 특히나 요 2가지 유형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눈에 보이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요걸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지칭어 또는 대명사입니다. 지칭어 대명사, 뭐 예를 들어서 this, 뭐 such, 무엇, 그쵸? it, they 이런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유형에서만큼은 이 어떤 특정한 it이라는 게 나왔다, they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지칭하는 게 뭔지 앞에서 연결하면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요. 요건 많은 친구들이 등한시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관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자, 뭔가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또는 on 다음에 명사를 쓰죠. 처음 등장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할 때는 뭐가 등장합니까? 가 아니고 the 플러스 명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똑같은 명사가 예를 들어서 얘가 A에 있어요. 얘가 만약에 C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A가 먼저 나오고 C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눈에 보이는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치를 적어도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야지만 복답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삽입 문제에서 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특히나 the 플러스 복수 명사가 등장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거 먼저 등장할 수 있을까요?
the students 이렇게 먼저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some students 해가지고 앞에 등장하던지 아니면 충분히 앞에 상황이 설명이 된 상황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우리 문장 삽입 문제에서 주어진 문장 속에 더 플러스 복수 명사가 있다. 그러면 이 명사는 얘가 들어가기 어떤 자리 앞에 한 번은 언급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힌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사 플러스 명사도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고유명사는요,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까요? 아니죠. 모르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고유명사는 full name 먼저 등장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설명이 함께 등장해야 돼요. 이것은 특히나 순서 문제에서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는 힌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해당하는 눈에 보이는 힌트. 바로 반복 어휘. 똑같은 단어가 주어진 문장 속에도 있고 A, B, C 중에서도 만약에 B에 있었다. 그러면 B가 첫 번째로 먼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삽입 문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힌트 하나만 더 갖는다면 우리 연결어 같은 거 있죠? 뭐 for example이나 아니면은 however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문장의 순서를 나름대로 연결시켜주는 그렇죠?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여러분 이런 거 지칭어 대명사, 관사 플러스 명사, 고유명사 그렇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메모를 해놓고 잘 보이는데 좀 노출을 시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요. 그러면 저희는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앞에부터 연결이 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힌트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거요. 그쵸? These obstacles. 그러면 앞쪽에는 적어도 이 obstacle, 장애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2개 이상은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쵸? 즉 이러한 장애물들 때문에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 그러니까 우주에서의 연구 임무는 동사 나옵니다. are accomplished,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use of spacecraft, 우주선의 이용을 통해서. 근데 그 우주선에 뭐는 없어요? cruise, 선원입니다. 그렇죠? 승무원이죠. 즉 탑승하고 있는 승무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인 우주선이 되는 거죠.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우주에서의 연구 미션들이 대부분 수행이 됩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aboard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부사로 쓰이고요. 조금 풀어 쓴다면 뭐 on board 이러한 우리 뭐 그렇게 길가에 다니 도로가에 다녀보면 baby on board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뒤에 이제 딱지로 붙어 있는 거 아이가 탑승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되겠죠.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주어진 문장이고 눈에 보이는 힌트는 these obstacl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갈게요. 현재, currently, we cannot send humans. 우리는 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을. 어디로? 다른 행성으로. One obstacle. 첫 번째 나왔어요. 그렇죠? obstacle. 하나의 장애물은 is that 뭐다? 자, 보호 덩어리 크게 나오네요. such a trip. 그러한 여행, 즉 우주 여행이 되겠죠. would take years. 그렇죠? 수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a spacecraft would need to carry. 자, 그러면 뭘 실어야 될까요? 우주선은 carry enough air,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한 공기, 물, 그리고 다른 supplies. 여러분 이거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명사 뒤에 pp가 나오면 꾸며주는 겁니다. needed. 그죠?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물품들. 그죠? On the long journey. 그러한 긴 여정에 생존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다른 물품들도 날라야만 합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 걸리니까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타고 간다면. 그죠? 자, 그 다음에 another obstacle.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 2개 이상의 obstacles은 나와줘야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겠죠. 또 다른 하나의 장애물은 바로 뭡니까? harsh conditions. 아주 혹독한 환경입니다. 상태죠. on other planets. such as 예를 들어서 extreme heat. 그렇죠? 아주 극도의 열과 그리고 극도의 추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some planets. 일부 행성은요. 심지어 do not even have surfaces to land on. 자, land는 착륙하다는 뜻이죠. 어디 위에 착륙하니까 on까지 붙이시고요. 그렇죠? on surface니까. 즉, 착륙할 수 있는 surface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번 뒤에 이 문장은 harsh condition의 예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앞에 있는 거랑 묶여야 되네? 그러면서 4번 뒤에 뭐라고 나왔냐면 these explorations. 자,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지칭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exploration은 무슨 뜻이에요? 탐험이잖아요. 탐험. 앞쪽에서 계속 등장한 거는 obstacles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탐험들이 나온다? 이상하죠. 그래. 그럼 너 여기 한번 들어가 보자. 얘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 마련됐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장애물들이 나왔으니까 여기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대부분의 우주 연구 미션은 이루어집니다.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these explorations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most research missions in space. 이 부분으로 살짝 연결을 한다면 연구하는 미션, 탐험과 하는 거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내용을 덧붙인다면 뒤에 무인 우주선을 통한 우주 연구 미션 정도 되겠죠. 그러한 탐험은요, 여러분 pose no risk. 자, 이 표현 중요합니다, 여러분. pose는 여러분 그 뒤에 뭔가 리스크나 뭐 아니면 뭐 issue나 아니면 뭐 question이나 아니면 problem이나 안 좋은 것들 나와요. 네, 뭐 doubt나 그렇죠? 왜? pose는 제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위험도 제기하지 않아요. 즉 무인 우주선을 통해서 우주 연구 실험을 하면은요, 미션을 하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어떠한 위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 하나, 그 다음에 and로 연결되는 are 나왔죠. 그러한 탐험들은 are less expensive. 그렇죠? 비용도 덜 듭니다. 뭐보다 than ones involving astronaut. astronaut은 우주 비행사잖아요. 그렇죠? astro가 여러분 별이라는 star의 뜻이에요. 우주 비행사를 포함하는 ones, 여기서 ones는 당연히 explorations를 받고 있겠네요. 그러한 탐험보다 덜 비용이 듭니다. 사람이 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자, 정답은 4번으로 만들어지고요. 마지막에 5번 문장을 보면 The spacecraft, 그러면 사람을 태우고 가지 않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 태우고 가는데 그 우주선은 carry, 뭘 나릅니까? instruments, 도구들이죠. 기기들이죠. 그렇죠? 설비들이죠. That test, 그 instrument가 당연히 실험을 하지 않겠습니까? 뭐를요? The compositions. composition은 거기에 뭐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구성물들. 그리고 characteristics of planets, 그 행성의 어떤 특징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그러한 설비들을 나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 대신에 이런 것들을 나른다라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문제 풀기 전에 나름 정리했던 눈에 보이는 힌트, 여기에서 위에서 주어진 문장에도 하나 있고 밑에 본문에서도 하나 있었죠? 네, 이렇게 힌트를 잡아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39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3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볼까요?
grown-ups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른들이겠죠. 어른들은 rarely. 이건 무슨 뜻입니까? 거의 또는 좀처럼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의 not은 아니지만 이거는 부정이죠. 부정. 좀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를요? The meaning of new words. 그 새로운 단어들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let alone, 그 다음에 명사 나옵니다. let alone은 그냥 뭔가를 혼자 두는 거잖아요. 그냥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뭐뭐는 커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명사 길게 나옵니다. How grammatical rules work.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죠. 간접 의문문은 항상 뭐다? 명사 덩어리입니다.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법 규칙들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거는 신경도 쓰지 않고 얘는커녕 새로운 단어들의 의미조차도 아이들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나오겠죠. 그죠?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는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어떠한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힌트로. 그러면 밑에 글 속에 어디 하나 정도는 이 문장이 여기밖에 안 돼! 라고 딱 고정시켜주는 핀 역할을 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땡땡땡이었습니다. 자, 하면서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Our brains, 우리의 뇌는요, are constantly solving problems.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문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 조금 정리하면서 할까요?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문제 해결 중. 무슨 뜻일까? 1번 뒤에 봐보겠습니다. Every time we learn. Every time은 여러분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입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하나의 단어로 하면 whenever. 자,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make sense of는 이해하는 거죠. 뭔가를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풉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맞죠? 오케이. Some psychologists, 갑자기 심리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have characterized 다음에 A, 그 다음에 as B라고 하면 A를 B로 규정하다, A를 B로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즉, 모든 아가들일, infant는 그렇죠? 아기의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Infant language learning. 자, 이게 new word 앞쪽에 나왔었죠. 이제 조금씩 거리가 근접해가는 느낌이 납니다. 모든 아기들의 유아의 언어 학습을 뭐로 규정한다? 문제 해결이라고 규정한다. 아, 뇌는 계속 문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 아이의 유아의 언어 학습도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문제 해결이다. 라고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컴마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extending은 확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뒤에 여러분 two children 살짝 묶어보세요. 그러면 확장하는 extend의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뭘 늘어뜨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such 명사 다음에 as가 나왔어요. 여기서 as는 앞에 such 때문에 온 거고요. 앞에 있는 as는 characterize라는 동사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뭐와 같은 과학적 과정이죠. 절차입니다. 뭐와 같은 learning by experiment, 실험을 통한 학습, 아니면은 가설 검증.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죠. 그렇죠? 실험을 통한 학습, 그리고 가설 검증과 같은 과학적 절차까지 확장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유아들이, 어린애들이 말을 배우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과학 절차처럼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 뒤에 문장을 보시면 instead가 나옵니다. 대신에 저는 여기 이 단어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 연결 안 되네. 뭐하고 연결될까? 얘랑 연결되겠네. 알아두세요. 여기다 적을게요. 이 rather 여기에 쓰인 것부터 적을게요. 자, instead나 아니면 rather 얘도 대문자로 적을까요? 얘가 등장하죠? 그러면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부정 또는 부정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뭐 하지 않았어. 대신에 뭐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거야. 이거는 옳지 않아. 오히려 이게 옳아. 이런 느낌이에요. 즉, instead나 rather는 앞에 부정이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전혀 없었죠. 아이가 언어를 학습하는 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문제 해결 절차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은 they가 나옵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그 단어를 사용하거나 rules를 사용합니다. 근데 룰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위에 있었죠. 보세요,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the rules예요. the rules. 더 플러스 복수명사. 이거는 특정한 복수명사예요. 그럼 얘가 쓰이려면 앞쪽에 rules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rules 있었어요? 찾아볼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정리했을 때 그 더 플러스 복수명사, 관사 플러스 명사가 진짜 좋은 힌트가 되는 거네. 그러면 주어진 문장은 몇 번에 들어가야 돼요? 3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용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린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 절차다라는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른들은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잘. 심지어 문법적인 규칙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설명하지 않는 대신에 그 어른들은 그러면 말하는 여기서 they는 grown-ups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어른들은요, use the words, 그 사용을. 그러니까 여기서 the words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the new words.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서는 더가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the words, the rules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힌트라는 거예요. 그 단어들과 그 법칙들을 대화 속에서 사용합니다. 설명을 해주지 않고 대신에 대화 속에서 쓴다는 거죠. 그리고 leave 그것을 남깁니다. 자, 이시 지칭하는 거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는 선생님이라면 서술형 문제로 이시 지칭하는 것을 찾아 쓰시오 라는 서술형 문제로 낼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을 아이들에게 놔둡니다. 아이들에게 맡겨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것, 파악하는 것. figure out은 이해하다, 파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것, 즉 파악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맡겨버린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it은 그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덩어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가짜, 얘를 진짜라고도 표현을 할 수는 있죠.
보통 이게 오형식 구조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live, 물론 지금은 오형식 구조는 아닙니다. to children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 live라는 단어 자체가 또 오형식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금 예외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법을 문장 완성하기 이런 문제를 만들기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이시 지칭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뜻으로만 그런 유형으로만 이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In order to learn language.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아는요, 아기들은 must make sense of the context. 자,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language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규칙도 설명 안 해줘요. 근데 대화 속에서는 사용해요. 그럼 아이들은 뭐 해야 됩니까? 파악해야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아들은 뭘 해야 된답니까?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언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 모르는 단어, 모르는 뜻을 당연히 파악하는 것이 마지막에 problems must be solved. 그 부분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We have all been solving. 자, have been ing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겁니다. 완료도 들어가 있고 현재 완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 다음에 ing도 들어가니까 진행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뭐 해오고 있는 겁니까? 문제,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풀어오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 때부터, 유아기부터. 그죠? Usually without, 뭐 없이 awareness, 인지 또는 의식. 그렇죠? 뭐에 대한 거, what we're doing,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인지도 하지 못한 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상황을 통해서 언어 학습을 하는 것. 자,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눈에 보이는 힌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과 뭐였습니까? 그렇죠. the 플러스 복수명사.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적었던 instead, rather. 앞에는 뭐가 있다? 부정 또는 부정의 의미가 나와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진짜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독해 팁들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문장 삽입하기 문제 2개를 풀었습니다. 이제 40번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약 문제는요, 뭐부터 봅니까? 요약문을 먼저 봅니다. 요약문을 먼저 봅니다. 그래야지 힌트가 빨리 찾아요. 그리고 요약문을 먼저 보는 이유, 중요한 거 거기 다 있거든요. 그냥 요약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아, 이거는 뭐에 관련된 얘기구나. 미처 시작하지도 않은 채 이걸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Unlike ineffective coaches. 비효율적인 코치들과는 달리, 그런데 그 비효율적인 코치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선수의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죠. 득점에만, 점수에만 초점을 맞출까 아니면 실수에만 초점을 맞출까, 둘 하나 있으면 얘가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예의상 스트렝스,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건 되게 긍정적인 뉘앙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ineffective하다고 조금 멀어지죠. 아무튼 그러한 ineffective coaches와는 달리 효과적인, 아주 잘하는, 좋은 효과적인 코치들은요, 돕습니다. 오형식이죠. 선수들을 뭐 하는 걸 돕습니까? improve, 향상하는 거를 돕죠. by 다음에 ing 나왔네요. 뭐 함으로써? encouraging. 얘도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가 그때는 항상 투부정사부터요. 즉 그들이, 즉 선수들을 뭐 하게끔 격려하면서 successful plays, 성공적인 플레이를 complete, 완성하게끔 하면서 아니면 기억하게끔 하면서 왠지 이건 동물은 아닌 것 같죠.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picture. 이거는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리게 함으로써. 딱 봐도 여러분 힌트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Have you noticed that
너는 that year를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notice는 뭐 주목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자, 너는 that year를 본 적이 있느냐? 확인한 적이 있느냐? Some coaches 어떤 코치는 get the most. 자, 직역을 해볼게요. 최대한의 것을 얻습니다. out of는 뭐뭐로 붙어죠. out of their athletes. 선수들입니다. 즉, 선수들로부터 최대한의 것을 얻는다는 얘기는 이끌어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상을 이끌어내다. 최고의 결과를 만들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최상을 만들어내는 코치. 그런데 반면에 다른 코치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 혹시 본 적 있니? 첫 번째 문장에 question이 등장하죠. question이 등장하면 이거는 주제 또는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내가 질문을 먼저 할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떤 코치들은 진짜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코치들은 그렇지 않잖아. 너 그거 본 적 있어? 나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굿 코치고 어떤 사람이 배드 코치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봤더니 poor coach. 자, 조금은 비효율적인, 그죠? 아니면 형편없는 나쁜 코치는 will tell you. 너한테 얘기할 거야. 그쵸? 너에게 무엇을 얘기할 거야? What you did wrong. 그쵸? 네가 잘못한 것을 얘기할 거야. 그럼 tell은 여기서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사형식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tell you, 너한테 얘기하겠지. 그쵸? 너에게 뭐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명령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형식 동사네요. 그러면 to 부정사니까 목적 보로 쓰면은 not to do it again. 그거 다시 하지 마. 라고 명령하겠죠. Don't drop the ball. 예를 들어서. 됐습니까? What happens next?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The images.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요. 이거는 반드시 요거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에 연결하는 겁니다. The images you see라고 하면 네가 보는 이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your head. 네가 네 머릿속에서 보게 되는 이미지는 are 어떠한 이미지냐? Images of you. 너의 이미지인데 네가 뭐 하는? Dropping the ball. 볼을 떨어뜨리는 너 자신에 대한 이미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법적인 설명을 of 전치사니까 그 뒤에 목적어를 you로 오면 얘가 분사로서 뒤에서 앞에 있는 you를 꾸며주는 거고요.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본다면 dropping이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이 dropping the ball, 이 동작을 누가 하는 거다? 앞에는 you가 하는 거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naturally, 당연히 your mind, 너의 mind는 recreate, 재현한다는 거죠. 뭐? What it just saw. it이 뭐예요? mind잖아요. mind가 본 것. 근데 뭘 기준으로 해서? Based on what it's been told. 그것이 be told는 말하는 겁니까? 들은 겁니까? 들은 거지 않습니까?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들은 건 뭔데요? Don't drop the ball. 하지 마. 네가 실수한 거. 그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근거에서 지금 본 것. 그게 뭔데요? 내가 볼을 떨어뜨렸구나. 그것을 재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놀랄 것도 없이 you walk on the court, 다시 코트로 나가서 drop the ball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한다면 poor coach는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뭐에 초점을 맞춥니까? 네가 실수한 거죠. 그렇죠? 즉 실수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랬더니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마인드도 실수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poor coach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보면은요. What does the good coach do? 그러면 좋은 지도자는 코치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사실 이렇게 정리하니까 A의 힌트가 보이죠? 뭐? 실수에 초점을 맞추다. 이게 A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좋은 코치는 어떤 걸 하느냐? He or she points out, 지적하다라는 얘기죠.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What could be improved? 향상될 수 있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렇지만 but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죠. Will then 그리고 나서 tell you 너에게 얘기할 거야. How you could or should perform. 어떻게 할지. 그쵸? 그래서 I know you will catch the ball perfectly this time. 이번에는 네가 완벽하게 볼을 잡을 거라는 거 난 알아. 그죠? 그러면 B에 들어가는 것은 뭐일까? 조금 더 읽어볼게요. Sure enough. 충분하게도 확실히 the next image in your mind. 너의 마음속에 있는 다음번의 이미지는 뭘까? 너겠지. 근데 catching the ball. 그리고 scoring a goal. 그쵸? 볼을 잡고 득점을 하는 너의 모습일 것이다. 그죠? 이미지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B의 힌트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겠고요. Once again, 다시 한번 너의 마인드는 makes your last thoughts를 part of reality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오형식 너의 last thoughts 목적어를 그다음에 part of reality 목적 보호로 만든다. 즉, 너의 마지막 생각들을 현실의 일부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 현실은 긍정적인 거다.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Good coach는요. Good coach는 뭐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그쵸? 어떤 향상에 초점을 맞추죠. 향상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의 마인드도 긍정적인, 그쵸? 그런 향상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마인드가 그린다는 거, 이미지를 통해서 여기서 B의 정답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일단 A의 정답은 비효율적인 코치는 당연히 mistakes, 실수에 초점을 맞췄죠. 그것과는 달리 그들을 뭐 하게끔 하는 겁니까?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격려를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공적인 플레이를 픽처하는 거죠. 이거는 오늘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3, 4번에서 정답을 고르면 정답은 3번밖에 될 게 없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삽입이란다. 요약하는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요약하는 문제는 항상 뭐부터 읽어라? 요약문을 먼저 읽어라. 알겠죠? 왜?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 중심 문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글 시작이 question으로 한다면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 장문 독해로 넘어갑니다. 장문 독해로 넘어갑니다. 41번, 42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제가 만약에 출제자라면요, 여기 이 지문에서 100% 문제 출제합니다. 네. 어렵진 않지만 문제 낼 게 몇 개 보이긴 합니다. 일단 문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1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42번에 어휘,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Marketers have known for decades. 자, 이거 살짝 묶어야지 목적어 보이네요, 그죠? 자, 수십 년 동안 뭘 알고 있습니까? That you buy, 네가 사는구나. 뭐를? What you see first, 네가 처음 보는 거를 사는구나. 그죠? 이게 첫 번째 문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you are far more likely to. 자, likely는 3부의 선생님이 가능성, 확률이라고 했죠. 너는 훨씬 더 뭐 할 가능성이 높아? To purchase items. 물건을 구입하겠죠. 근데 그 물건은
명사 뒤에 pp는 꾸며준다 그랬어요. placed, 놓여져 있는 거야. 어디에? 너의 눈높이에. 어디에? in the grocery store. 그죠? 자, 예를 들어서 then, 여기서 then은 왜 나온 거지? 앞에 more가 있으니까 then이 나온 거죠. 그렇죠? 뭐보다? items. 어디 있는데? on the bottom shelf. shelf는 선반이잖아요. 그렇죠? 즉 가장 아래 선반에 있는 물건보다는 식료품점에서 눈높이에 놓여져 있는 아이템을 구매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There is an entire body of research. 여러분 여기서 body는 몸이 아니에요. body of something이라고 하면 많은, lots of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많은 뭐가 있다? 연구가 있다. 연구가 나왔어요. 그죠? 연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일단 그게 뭐에 관련된 연구냐? About the way. 방식이죠. The way는 더 방식이 나오면 그 뒤에 주어, 동사 나올 겁니다. 주어가 뭐뭐 하는 방식. Product placement. 자, 제품의 placement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배치죠. 지금 눈높이에 배치하느냐 아니면 밑에 배치하느냐 그거 얘기지 않습니까? 상품 배치, 제품 배치 어디에서? 가게, 상점에서 상품 배치가 influence, 영향을 주는 방식. 뭐에 영향을 줍니까? Your buying behavior. 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다. 자,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자라면 일단 이 부분은 빈칸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능성은 상당히 많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product placement. 얘가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어다라는 거. 됐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This gives you a chance. 근데 이게 너한테 기회를 준다? 기회는 언제나 투부정사 수식을 받죠. To use product placement. 이거는 그러면 앞에 나왔던 중요하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의 배치를 근데 어떻게? To your advantage. 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에게 유리하게. 네가 이 상품 배치를 있잖아. 너한테 유리하게, 너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앞에 문장에서도 선생님이 빈칸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저는 이 부분의 빈칸 가능성도 오히려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읽어볼게요. Health items. 몸에 좋은 물건들입니다. 뭐와 같은 like produce. 여러분 여기서 밑에 농산물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produce라고 뒤쪽에 강세 두면 이거는 동사로서 뭔가를 생산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농산물로 쓰이면 강세가 앞으로 와서 produce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발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즉 농산물과 같은 healthy items, 몸에 좋은 상품들은요, 제품들은 are often 어디에 있습니까? 뭡니까? The least visible food at home. 그렇죠? 집에서 가장 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죠. 자, A가 리스트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힌트를 본다면 You won't think. 너는 생각하지 않잖아. 뭐 하려고? To eat. 먹으려고. What you don't see. 그렇죠?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A는 괜찮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먹기 위해서 생각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This may be, 이것은 뭐가 될 수 있습니까? Part of the reason.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Y는 관계의 부사가 되겠죠? 완전한 문장 나오겠습니다. 85% of Americans. 주어가 나왔습니다. 85%의 미국인들이 do not eat.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옵니다.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 이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일단 A는 괜찮아요. 그 다음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If produce is hidden in a drawer, 그렇죠? 뒤에서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서랍에 당연히 들어가 있으면은 안 보이겠죠. hidden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니면
그리고 그 drawer는 어디 있어요? At the bottom of your refrigerator. 그렇죠. 우리 그 냉장고 보면은 냉장실에 제일 밑에 보통 이렇게 야채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다면 these good foods 이러한 좋은 음식들은요 out of sight 눈에도 안 보이고 마음속에서도 멀어지게 되겠죠. The same holds true for your pantry. 자, 여러분 이 holds true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고요. 이 pantry라고 하면은 그 야채를 보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해석은 식료품 저장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가볍게 넘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자기 얘기가 나와요. I used to. 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뭐뭐 했다라고 할 때 I used to have. 자, 여기서의 have는요. 가지고 있다라는 뭐 일반적인 동사로 봐도 좋고 그 뒤에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놓다라고 했을 때 사역동사 오형식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즉 얘를 뭐뭐 한 상태로 만들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요. 나는 예전에 이 선반 하나를 뭐로 줄지어 놨었다 이런 말이겠죠. Lined with salty crackers and chips at eye level. 자, 눈에 잘 보이는 가장 먼저 보일 수 있는 눈높이에 아주 짠 크래커와 칩스를 딱 줄지어 놨었어. 그죠? 그러면 when these were the first things I noticed 내가 본 첫 번째 것들이었을 때 그것들은 당연히 내가 제일 처음으로 primary는 제1의 주요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주로 먹었던 간식입니다. C도 괜찮네요. The same shop, 그 똑같은, 즉 내 눈높이에 있는 선반이 이제는 뭐로 가득합니까? Healthy snacks. 뭐예요? 몸에 좋은 간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which makes, 그것이 good decision을 쉬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저가 출제자라면요. 여기에 딱 밑줄 긋고 이것이 가리키는 것을 밑에서 찾아 쓰시오. 아니면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라고 이제 밑에 선택지 5개 만들겠어요. 우리 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결정은 뭐였어요? 위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앞의 내용에서는 몸에 별로 좋지 않은 음식들을 눈높이의 선반에 쫙 줄지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보이니까 그것을 먼저 본다는 거죠. 나 그거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몸에 좋은 간식거리를 그 눈높이의 선반에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의 좋은 결정은 뭘까요? 선생님 생각에는 몸에 좋은 간식을 먹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더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뒤에 easy도 괜찮아요. food, 그리고 어떠한 음식이냐면은 that sit out. sit은 그냥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out은 바깥으로 잘 드러나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디에? 테이블에. 테이블에 딱 밖에 놓여져 있는 것은 훨씬 더 크리티컬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자, critical, 중요한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you see food, 너가 음식을 봐. Every time you walk by, 네가 지나갈 때마다 계속 그 음식을 봐. 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면 you are likely to 그것을 여러분 피할까요? 아니 지금 눈에 가장 처음으로 보는 걸 먹는다면서요. 가장 처음으로 보는 걸 구매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럼 눈에 잘 띄면 그것을 소비한다는 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avoid가 아니겠죠. 그럼 그걸 먹겠죠. 그렇죠? 그 간단하게 먹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grab이라는 단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뭐 grab a bite 이라고 하면 간단한 것을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grab이라는 단어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비록 먹다라는 뜻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그냥 잡는 거니까 그렇죠? 집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먹으려고. 네, grab.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So, 그래서 to improve your choices 너의 선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live,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죠. live good foods like apples and pistachios.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으로 놔둬라? sitting out, 밖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 보이게끔. 그렇죠?
나와 있는 상태로 만들어라. 뭐가 아니라 instead of crackers and candy. 몸에 좋지 않은 이러한 푸드 아이템들가 아니라. 자, 맨 마지막 문장에서 여러분 문법적인 거 하나만 설명을 한다면 이 leave라는 동사, 네, 오형식, 그 다음에 good foods, 목적어를 어떠한 상태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목적보 ing 이렇게 문장 구조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2번 문제는 지금 5번으로 확인을 했고요. 41번 문제를 이제 제목으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갈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푸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먹고 우리가 buy, 소비하는 그러한 음식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렇죠? 뭐? placement. 네. 음식 배치. 어디에다 놓느냐? 이것이 우리가 음식을 소비하는데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1번 해볼게요. 요거 줄게요. 1번에 보면 Why we need to consider food placement. 사실 주어진 내용을 안 읽고 이것만 먼저 본다면 이건 뭐 음식 데코레이션 하는 건가?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읽고 나면 이게 이 placement가 배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구나. 음식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를 우리가 왜 심각하게 여겨야 되느냐? 왜 고민해야 하느냐? 왜?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먼저 먹거나 먼저 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푸드 플레이스먼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겠죠. 2번은 왜 안 됩니까? 자, 안 될 때는 여러분이 확실히 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pleasures, 지금 즐거움에 대한 겁니까? 아니죠? Which do you believe, visible or invisible?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이거는 좀 중요할 수 있지만 푸드는 없잖아요, 지금. 핵심이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A secret for health, 건강이 여기서는 핵심이었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food placement였지 않습니까?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그죠?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이것을 얘기하는 게 미안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move에서 확실히 더 아니게 되는 거죠. Three effective ways to tidy things up. tidy up 이거는 뭐요? 어지러운 거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푸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장문 독해 들어가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내용만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1지문 3문항짜리 장문 독해를 풀 때 문제를 먼저 읽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45번 마지막 문제에 1번 선택지는 항상 먼저 보고 A로 들어갑니다. 왜? 45번 문제에 1, 2, 3, 4, 5 내용 설명한 거 있죠? 그거 순서가 A, B, C, D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번은 여러분 5번에 할머니를 천사라고 생각했다. 이거는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D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먼저 볼게요. 천사를 갖고 싶어 했다. 보겠습니다. Grandma라고 에이미가 물어봤어요. Are angels real? 천사들이 진짜 있을까? Some people say so.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라고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이미가 할머니에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She had seen them in pictures. 그렇죠? 그림으로써 천사들을 본 적은 있대요. But she also wanted to know. 알고 싶어하는 she는 누굽니까? 에이미죠. 그래서 A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know 다음에 if는 인지 아닌지예요. 그렇죠? 뭘 알고 싶어 합니까? Her grandmother had ever actually seen an angel. 자, 할머니도 진짜 실제로 천사를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her grandmother said 뭐라고 얘기했냐면 she had 본 적이 있대요. But 근데 they looked different. 다르게 보인답니다. 선생님 여기서 then은 비교급도 아닌데 앞에 비교급도 없는데 왜 나왔어요? 이 different 때문에 then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뭐뭐랑 다르다라고 할 때 different from 많이 쓰지만요. different than도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네가 그림에서 보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 Then I'm going to find one. 그러면 하나 찾으러 갈래요? 라고 지금 에이미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지금 1번 선택지 읽었던 거 천사를 찾고 싶어 했다. 1번. 괜찮네요. 맞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여러분 이제 순서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순서 문제를 풀 때 물론 우리가 순서는 저하고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순서는 저는 항상 어떻게 풀어라 절차가 일단 네모 속을 먼저 보고요. 그런 다음에 C, B, A 밑에서부터 올라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D를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A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That's good. 그래, 좋아. But I'll go with you. 할머니도 같이 갈게. 왜냐하면 넌 너무 작잖아. 그쵸? 근데 에이미가 complained, 투덜거렸어요. But you walk so slowly. 할머니 너무 걸음 느리잖아요. I can walk faster than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걸을 수가 있단다. 라고 할머니가 웃으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까지가 이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D로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As Amy stepped back. 여러분, step back이라고 하는 거 농구 좋아하는 친구들 다 알죠? step back 3점 슛. 그쵸? step back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뒤로 간다고? 일단 D를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얘가 먼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C로 가는 거예요. So they started. 그래서 그들은 시작했다. 어때요?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C로 가겠습니다. 자, C로 가면은 그래서 they started 시작했습니다. Amy는 leaping and running 그쵸? 뛰고 달리고 했습니다. 신이 났다는 거죠. Then 그때 she saw 봤습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 ing 나오네요. 그쵸? 말이 한 마리 그들 쪽으로 다가옵니다. On the horse에서는요. 자,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가 먼저 나왔을 때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도치 가능합니다. 반드시 도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wonderful lady가 앉아 있었습니다. When Amy saw her 그녀를 봤을 때 the woman sparkled. sparkle은 뭐예요?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죠. 뭐로써? 보석과 금으로. And her eyes were brighter than diamonds. 눈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에이미가 당신은 천사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the lady gave no reply.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stared coldly at her. 그쵸? her는 당연히 에이미가 되겠죠. 그녀를 아주 차갑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leaving, 떠납니다. Without saying a word. 한마디도 안 하고 떠납니다. 아니, 그렇죠. 이렇게 지금 C가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step back 넘어가지 않겠죠? B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C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뭘 중간에 점검을 하냐면 4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C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한 3, 4 정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3번에 말을 탄 여자로부터 친절한 대답을 들었다. 바로 나왔네. 그쵸? 아무런 대답도, 그쵸? 한마디도 않고 그냥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5번에 3번 정답 먼저 풀었어.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로 갈 거예요. 아직 스텝백 상황은 아니니까 B로 갔더니 저 여자는 천사가 아니야 라고 에이미가 얘기하는 거죠. 네, 목소리는 알아서 들으세요. No indeed 라고 할머니도 분명 아니야. So 그래서 Amy walked ahead again. 다시 앞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she met a beautiful woman. 여기 계속 에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미입니다. 에이미가 아주 아름다운 여성을 한 명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wore 뭘 입고 있었습니다. dress. 근데 눈만큼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you must be an angel 이라고 외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유 이 귀여운 소녀야
Do I really look like an angel? 내가 정말 천사로 보이니? 라고 she asked. 물어본 she는 누구예요? 물어본 she는 누구예요? 에임입니까? 아니죠. 그 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죠. 오라. 그러면 44번의 정답도 3번으로 찾았네. 그러면서 에이미가 그 다음 문장에서 네, 당신이 천사 맞아요. 근데 갑자기 but suddenly 갑자기 the woman's face changed.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표정이 싹 바뀌었다는 얘기죠. 뭐 했을 때 when Amy stepped on her dress. step on은 밟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수로 그녀의 드레스를 밟았을 때 얼굴색이 싹 변했다는 얘기죠. Go away. 저리 가. And go back to your home. 집으로 가. 라고 그녀가 외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 지금 43번에 C, B, D는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스텝백만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도 D의 내용은 하나도 보지 않고서도 지금 3개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문제 푼 요 순서대로 여러분도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상당히 세이브가 많이 되고요.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자, 저는 D는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설 강의를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1학년 친구들은 아직은 이 수능이라는 수능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알아갈 것들이 많죠. 제가 3부 그리고 5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필기도 많이 하고 팁을 여러 가지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거 절대 여러분 그냥 넘겨버리시지 마시고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메모지나 쪽지 같은 데 적어가지고 눈에 많이 보이게끔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독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들입니다. 알겠죠? 그거 한 가지. 그리고 우리 내신 문제 열심히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신 대비 특강에서 저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 자료 다운 받으시고 문제 미리 푸신 다음에 그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